오늘은 이제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행정법 총론 제2권이 막바지에 들어가고 있어요. 앞으로 남은 것이 판결의 효력 부분이 가장 어렵고 시험에 많이 나고, 그 다음에 당사자 소송에 대한 부분도 시험에 많이 나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통과해야 마지막 테이프를 끊는데, 그때까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장거리 여행을 참고 견뎌야 돼요. 군대 있을 때 완전 군장을 하고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 20km인가요? 오랜 행군을 하루 종일 했는데, 행군을 하는 중에 너무 목이 마르니까 논에 있는 물도 마시고, 어떤 때는 너무 힘들더라고. 근데 마지막 행군을 마치고 부대로 돌아오는데 군악대가 딱 도열 세가지고 음악을 땅땅땅땅 올려주는데 눈물이 나더라고. 자, 여러분이 그런 이제 시간이 행정법 총론을 오랜 기간 여행하는 걸 마치는 순간까지 열심히 여러분이 공부를 하도록, 그래도 내 강의가 있어서 여러분이 크게 도움을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이라는 건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처분은 누가? 행정청이 처분 사유를 갖다가 재판 중에 그 소송 중에 처분 사유를 추가하거나 또는 처분 사유를 변경하는 것을 말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 보면 거기 이제 봐 있듯이 처분 사유를 추가 변경하게 되면 이제 행정청이 그걸 추가 변경하게 되면 원고는 이게 대응해야 되는데 대응을 잘 못할 수가 있잖아요. 따라서 이게 추가 변경을 함부로 허용해서는 안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이 있고, 또 하나는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의 의의는 뭐냐? 이거는 실체법상 적법을 주장하기 위해서 소송상 행위다. 그러니까 자기가 소송에서 이제 질 것 같으니까 이기기 위해서 어떤 내용을 주장을 갖다가 제기하는데, 그 주장을 함부로 변경하면 원고는 대응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은 실체법상 뭐예요? 실체법상 적법 주장하는 실체법상 소송행위다. 예, 추가 변경은. 따라서 뭐와 비교가 되냐면, 처분 이후의 사유 제시, 처분 이후 사후 제시, 이후부기 사후 제시, 처분 이후 사후 제시. 그 다음에 또 이후 제시 하자의 보완, 이후 제시 하자의 보완, 이후부기가 있었죠. 이후부기 하자의 보완 이런 것은 좀 빨리 쓰려고 그래. 보완. 이거는 절차법적 행위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이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어떤 이제 이유가 있냐? 가만히 내가 혼자 이거 공부하면서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 이런 게 왜 나올까? 행정소송 공부하면서 상당히 어려웠던 기억이 나요. 하나하나가 다 어려워. 근데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은 지금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 이것도 좀 몇 번 나오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판결의 효력과 당사자성 쪽에 아주 집중적으로 막 이제 출제가 터지고 있죠. 자, 그분도 이제 자세해야 되겠죠. 자, 이걸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자, 먼저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면, 자, 제일 먼저 한번 그 밑에 판례를 보면 그 밑에 판례가 뭐예요? 자, 요거 먼저 안산시장 먼저 하자고. 안산시장이 안산 알죠? 안산 이제 어떤 사람이 온천을 발견했어요. 근데 온천 발견하면 온천이 자기 게 아니에요. 그건 국가 거예요. 온천 발견하면 온천법이 아니라 국가 거지. 온천이 자기 거 아니에요. 자기는 그걸 개발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 것이지, 자기 땅에서 온천이 발견된다고 그게 자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온천이 발견됐어. 그러니까 온천 개발을 하려고 뭐를 했냐면 온천에 신고를 했단 말이에요. 온천이 자기 땅에서 발견됐어. 그러니까 온천 신고수를 했어. 온천 신고를 했어. 신고를 했더니
신고를 했더니 이 신고를 갖다가 안산시장이 온천 신고를 받아주면 괜찮은데 온천 신고를 갖다 안 해주고 반려해서 반려하면서 왜 온천을 못하게 해요? 안산시장한테 물어보니까 온천법에서 규정 온도가 25도 미만이 되면 안 된다요. 25도 미만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어떻든 반려를 해서 온천 온도가 미달이라 온도 미달. 안산시장은 온도 미달이라 했지. 온도 미달이라 온천 신고를 해서 온천 개발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갑은 이제 탁 큰일 났잖아요. 반려를 하니까. 그러니까 갑은 뭐 해야겠어? 법원 이게 법원 아니야? 법원 코트 COURT 법원에 반려에 대한 갑은 관리에 대한 뭐를 제기해서 반려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어. 그래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었어. 진행되고 있는데 갑자기 안산시장이 처분 이유를 첫 번째는 이런 온도 미달이라 아이고 왜 이렇게 헷갈려 쓰려고 그래. 아이고 옆으로 쓰니까 그렇구나 이게. 온도 미달이라 온천 신고를 반려합니다. 이렇게 법원에서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온도 미달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면 25도 미만인데 25도 미만이잖아요. 25도 미만이요. 근데 가만히 그 내용을 봤더니 지하 655m는 27.5도란 말이야. 지하에서는 27.5도야. 근데 왜 온천신고 수리를 안 해줘? 이 안산시장이 법원에서 소송해서 지게 생겼잖아. 27.5도. 그런데 또 또 가열 요인을 보니까 기상에서는 25.8도야. 그러면 25도 미만이 지금 아니잖아. 25도 미만이 아니잖아. 25도 미만이요? 미만은 25도가 안 들어가요. 24.9도까지가 미만 아니요. 그러면 지금 안산시장이 온천 신고 반려를 해줬는데 온도 미달이라고 이 처분이 잘 됐어 안 됐어? 이게 위법하단 말이야. 이거 위법하니까 어떻게 했어? 안산시장이 급하잖아. 야 그게 아니고 다른 사유를 좀 대면 안 되겠냐? 이제 그렇게 되겠지, 그지? 이거 지면은 안산시장이 온천 신고를 해줘야 되고 온천 개발을 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 뭐라고 두 번째 사유를 거기다 추가를 했냐? 소장에다 추가를 뭐라고 했냐? 도시계획과 공공사업의 지정. 도시계획과 그 다음에 뭐 한다는 거? 공공사업에 장애가 된다. 장애. 온천 개발해서 거기다 온천을 해놓으면 요렇게 이유를 댔어. 자기가 안 해주려고. 그래서 이제 취소 소송에서 이제 갑이 원고 아니에요. 원고고 이게 피고 아니야. 원고가 안산시장의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온도 미달을 이유로 했는데 온도가 보니까 지게 생겼어. 누가 안산시장이 25도 미만이 아니잖아. 27.5도, 25.8도인데 졌지. 그럼 온천 신고 수리해줘야 되지. 그러니까 안 되겠으니까 도시계획 및 공공사업 지장을 초래한다는 사유를 갖다 추가 사유로 넣었단 말이야. 넣었다. 그러면 이것이 법원에서 허가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문제예요. 만약에 이게 인정이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원고는 온천 신고 수리가 반려된 게 적법하니까 온천을 개발을 못 해요. 갑은 온천을 개발을 못 해요. 그런데 이게 당초 소송을 제기할 땐 온도 미달이라고 하더니 당초 처분에는 미달이라고 하더니 나중에 소송 진행 중에 아니요. 도시계획 및 공공사업 지장 때문에 안 돼요. 이렇게 해놔가지고 안산시장이 이기면 갑은 뭐예요? 갑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온천 개발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 판단은 뭐냐면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된 사유가, 그러니까 당초 소송 제기 때 당초 주장이죠. 당초 주장과 변경 처분 취지가, 처분을 한 변경된 취지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해야 된다 그 말이야. 중요한 거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해야 된다. 동일해야 된단 말이야. 동일해야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는 말은 뭐냐면, 이게 이제 온도미달이라는 주장과 도시계획 및 공공사업지장이라는 이 사실관계가 법적으로 판단하기 이전에 사회적 사실관계가 이게 동일해야 돼. 그런데 지금 온도미달과 도시계획 및 공공사업지장이라는 거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르니까 이것은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을 피고가 법원에 요청을 했지만 이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말은 뭐예요? 이때는 간산시장이 패소한다. 갑이 이긴다. 온천 신고는 수리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은 소송이 진행 중에 행정청이 질 것 같으니까 처분 사유를 위법 사유를 추가하는데 그 추가 사유를 어떤 경우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만약에 그게 다른다면 허용이 안 된다. 그 말을 이제 주장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죠. 마찬가지 판례도 마찬가지예요. 부산시장이 부산시장 A가 LPG 주유소 허가를 해줘. 누구한테? 갑에게 해줘. 갑이 LPG 주유소 허가를 신청했어. 부산시장에게. 그랬더니 첫 번째 주장은 허가 신청을 했지. 신청했더니 저기 부산시장이 반려를 했어. 반려처분. 왜 반려했어. 왜 반려했느냐? 인근 주민이 반대한단 말이야. 인근 주민의 동의를 못 받았다. 인근 주민의 동의가 없다. 인근 주민의 동의가 없다. 이렇게 해놓고 그런데 소송 중에 그래서 갑이 법원에 이 LPG 주유소 허가 신청 반려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하고 있었는데 취소 소송 중에 가만히 보니까 인근 주민의 동의를 거의 다 받았어. 그러니까 이제 질 것 같잖아. 주유소 허가 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살짝 거기다 처분의 사유를 변경은 그 주유소 나는 도로가 S자형 곡선육이 미치고 있어서 좀 충정도가 폭발할 위험이 있다. 이렇게 처분의 추가 사유를 갖다 이제 소송 중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인근 주민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는 그 취지는 이미 이게 사유가 안 돼. 그러면 갑이 이겨. 반려소송에서. 그런데 S자형 곡선이라는 이 위치하기 때문에 충정수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인근 주민의 동의를 받지 않는 거와 S자 곡선에 위치하고 있어 주유소 예정지가 폭발의 위험이 있다는 거는 전혀 다른 사실이지. 그럼 이건 법원에서 허가를 안 되지. 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으니까. 이런 경우는 허용이 안 돼서 갑이 결국 소송에서 이기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거죠. 자, 이해 갔죠?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걸 이해했으면 이제 쭉쭉쭉 진도를 또 나갈 수가 있어요. 자, 몇 페이지? 576페이지 밑에 보면 먼저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에 대한 대하에서는 학설이 처분 사유 추가 변경에 대한 학설은 여러 가지가 있다. 제한적 허용설, 그 다음에 소송물 기준설, 개별적 결정설로 나뉘나 판례와 다수설은 제한적 허용설이다. 제한적 허용설은 뭐냐?
아까 이야기한 대로 기본적 사실관계가 관계가 뭐야? 동일성이 인정되는 동일성 인정 범위 내에서 뭐가 된다는 거예요? 처분의 추가 변경이 된다는 거예요. 처분의 소송 중에 처분의 추가 변경 가능하다는 거예요. 소송 중 이거는 소송 계속 중이에요. 소송 계속 중. 이건 소송 중이라는 말이에요. 소송 계속 중이라는 말을 써요. 추가 변경이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처분 사유의 그래서 이거 시험에 많이 나는 거예요. 자주 나는 거예요. 행정처분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한도 안에서 다른 처분 사유를 추가 변경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은 고등법원까지 한다. 고등법원까지를 뭐라 해서 사실심, 대법원은 법률심이라 그랬죠. 사실심, 변론, 종결이 고등법원까지요. 사실심, 변론, 종결 시인 고등법원에서 고등법원에서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가능하다. 뭐가?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처분 기준의 한계인 내용. 거기 요것도 중요한 거예요. 요것도 제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까요? 처분 사유의 기본적인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 자, 그건 알았죠. 근데 그 뜻이 뭐냐? 그 뜻이 뭐냐 말이야. 뜻이 뭐냐?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아까 말한 온도 미달과 도시계획 및 공공사업 지장이 있다는 거와 인근 주민의 동의가 없다는 거와 S곡선에 위치하고 있어 LPG 주유소 예정지가 폭발 위험이 있다는 거는 처분 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단지 그 처분의 근거 법령만 이거 아니지. 이거 위에 거였다. 위에 거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여부는 처분 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전에 구체적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가 사회적 사실관계예요. 법률적 평가 전 뭐라고? 사회적 사실관계.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 관계의 동일성 여부를 말한다 그 말이에요. 동일성 여부를 말한다. 사회적 사실관계가 온도 미달로 온천 신고를 안 해준다는 거와 도시계획 및 공공사업 지장으로 안 해준다는 건 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인근 주민의 동의를 받지 않아서 LPG 주유소 허가를 안 해준다는 거와 S자형 곡선에 위치하고 있어서 주유소가 폭발할 위험이 있어서 안 된다는 거와 안 된다는 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위험성이 있다. 이거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다음 그 밑에 처분청이 처분 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지 그 처분의 근거 법령만 추가하는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 야, 근데 뭐가 가능하냐? 요거 잘 봐요. 단순히 근거 법령이 이제 상위법 법률에 있던 조항을 또 바꾸거나 아니면 법률과 시행규칙을 같이 넣거나 하는 근거 법령 조항을 갖다가 바꾸는 거 이건 허용되겠지 당연히. 자, 그런데 이건 가능하다. 추가 법령의 근거를 하는 건 가능하다. 그러나 처분의 법적 근거가 변경됨으로써 요거 잘 봐요. 이건 허용돼. 이거는 허용돼. 그러나 두 번째 이건 안 돼. 처분의 이 법적 근거 변경됨으로써 이게 변경돼. 이거는 가능한데 이 변경됨으로써 뭐가 문제가 되냐? 처분의 사실관계가 변경되는 경우 이건 허용이 안 된단 말이에요. 허용이 안 된다. 이건 소송 자체가 변경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보면 그 판례를 보면
도로 있잖아, 도로를 갖다가 무단으로 점용했어. 도로 무단 점용자에게 행정청 A가 무단 점용자 갑에게 뭐를 했냐? 변상금 부과처분 했어. 부과처분. 그래서 무단 도로 점용에 변상금 부과처분을 했는데, 그 근거 법규를 첫 번째는 뭐로 했느냐? 도로법 94조. 도로법 94조. 4조에서 변상금 부과 처분을 했어요. 근데 이 도로가 변상금이 도로법에 적용을 받는 도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송 중에 행정청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시에서 이제 갑이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근거 법규를 바꿨어. 뭐로 바꿨냐? 국유재산법. 도로법이 관련 아니고 국유재산법. 법령을 찾으면 다 나오겠지. 국유재산법 51조와 시행령에 따라 뭐를 했다는 거예요? 변경해서 변상금 비과 처분을 했다. 이거는 뭐라는 거예요? 이거는 도로법 94조와 국유재산법 몇 조야? 국유재산법 51조. 이거 이렇게 있으니까 잘 모르겠네. 국유재산법 51조 및 시행령에 따른 이 근거 규정은 이게 동일성이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변상금 부과 처분에 대한 추가 변경은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처분 추가 변경은 불가능하다. 처분 사유에 도로법에서 일로 못 바꾼단 말이지. 이거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가 아닌 것으로 판명이 되면 변상금 부과 처분은 위법하게 되는 거지. 행정청이 지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처분이 추가 또는 변경 사유가 당초의 처분 시 사유를 명기하지 않았을 뿐 처분 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여도 당초의 처분 사유와 동일성이 있는 것이라 할 수 없다. 요건 줄을 쳐놓고 몇 번 읽어보세요. 시험에 지금 이 판례가 벌써 두 번이나 국가직 지방직 두 번이나 났잖아요. 그 내용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처분의 추가 또는 변경 사유가 당초 처분 시 그 사유를 명기하지 않았을 뿐 처분 시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해도 처분 시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또 알고 있었다고 해도 당초 처분 사유와 동일성이 있다 없다. 동일성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판례를 요건 잘 무는 대로 읽어보세요. 외워놓으셔야 돼요. 시험에 잘 나오니까. 자, 두 번째.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을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소송물 범위 내일 것.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도 내에서 인정된다. 당연하죠. 처분의 동일성은 처분 사유의 동일성을 요소로 함으로 같은 의미다. 자, 그 다음에 처분 추가 변경 사유의 기준시는 언제를 하냐? 처분 시설이다. 우리는 처분 시설.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 그 다음에 이거 몇 번을 해야 돼요? 3. 추가 변경 기준시는 언제로 하냐? 처분시로 한다. 처분시설. 처분시로 한다. 추가 변경 사유는 처분시에 객관적으로 존재해야 된다. 처분 이후에 추가 변경 사유가 만약에 처분 이후에 나온 사실이라면 당초 처분에 대해서 이거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 처분 시의 위법 여부를 따지게 한 것이 처분 이후에 나온 것은 우리가 위법 사유는 우리가 대응할 수가 없잖아요.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대응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그 이후에 새로운 사유를 들어 개정 처분을 직권 취소하고 새로운 처분을 할 수가 있다.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들어 개정 처분을 직권 취소하고 새로운 처분을 할 수 있음. 이때 당초 처분은
소위 이익이 상실되므로 원고는 재빨리 소변경을 신청하지 않으면 패소하게 된다. 원고의 무지를 이용한 변호사가 있다. 자, 이것도 지난번에 한번 했어요. 고승덕 변호사 했죠, 그죠? 자, 동작구청장 A. A는 누구야? 동작구청장이야. 당초 이 동작구청에는 이 정화조 청소하는 사람이 하나, 이 갑이 있었어요. 갑이 있었는데 이 정화조 청소예요. 정화조가 뭐예요? 정화조 화장실 물 내려가는 거 그게 이제 정화조 아니고 정화조 청소인데 이걸 폐기물 정화조 청소하는 업체가 한 명이 있었는데 의리라는 회사가 여기 정화조 신청을 했어요. 정화조 신청을 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정화조 신청을 하니까 동작구청장이 아니 한계가 있는데 뭐 또 신청을 해? 반려처분했어. 반려처분을 했어. 그러니까 아이고 나도 정화조 청소업체 해보려 합니다. 그래가지고 반려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여기서 취소소송을 제기해가지고 법원에서 법원에서 승소했단 말이야. 그래서 갑은 동작구청장은 이 승소한 것에 의해서 정화조 업체를 이 정화조 청소 업체를 허가를 내줬어요. 정화조 업체를 허가를 내줬어요. 그러니까 두 개가 된 거예요. 1개 업체, 2개 업체 두 개가 된 거예요. 동작구에 정화조 청소 업체가. 가만히 보니까 갑을 병업체도 가만히 보니까 아이고 왜 을도 되는데 우리는 왜 못해? 우리도 정화조 업체 한다고 병업체도 다시 그 동작구청장한테 뭐를 했어요? 정화조 청소업체 해결달라고 허가 신청을 했어. 그러니까 동작구청 야 이거 봐라. 이거 한 개만 있으면 되는데 자꾸만 늘어나. 예, 그래서 이제 이걸 반려처분을 했어. 반려처분을 했어. 반려처분을 하니까 다시 병도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어. 반려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자, 이때 나타났던 것이 고승덕 변호사, 삼관왕. 고승덕 변호사죠. 고승덕 변호사가 어떻게 했냐? 자, 당초 반려처분을 갖다가 고승덕 변호사가 어떻게 했냐? 당초 1처분, 이게 반려처분 아니야. 반려처분을 갖다 직권 취소했어. 직권 취소했어. 당초 반려처분을 직권 취소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처분이 없잖아요. 처분이 없으니까 이 소송 제기되는 게 끝난 거예요. 사실은 소송 대상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직권 취소하고 반려처분을 갖다 직권 취소한 게 1이에요. 2는 이 반려처분을 직권 취소했잖아요. 그리고 다시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이거 다시 신청할 거 아니야. 병이 다시 신청을 하니까 아니야. 그래서 이거 갖다 재반려처분했어. 재반려처분했어. 안 돼. 재반려처분했어. 2번이 재반려처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재반려처분에 대한 당초 1반려처분은 직권 취소해버리면 처분이 없어요. 처분이 없으니까 이 안엔 처분이 없으니까 여기서는 각하돼 버리겠지. 기각돼 버리겠지. 처분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래서 재반려처분을 해가지고 결국은 재반려처분을 했으면 이 원고 병은 재빨리 소변경을 해야 돼. 소변경을 재반려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으로 소변경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재판이 끝나버려가지고 병은 결국 정화조 업체를 할 수 없게 된 거죠. 자, 그 말이에요. 그 말. 처분청은 처분 이후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들어 개정 처분을 직권 취소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개정 처분이라는 건 1번 반려처분, 1번 반려처분을 직권 취소하고 새로운 처분을 할 수 있다. 새로운 반려처분을 할 수 있다. 이때 당초 처분은 소익이 상실하므로 원고는 재빨리 소를 변경하지 않으면 패소하게 된다. 그런 사건이에요. 고승덕 변호사가 한 사건. 자, 머리가 좋죠. 장기판에서 장기 두는 거하고 같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사실인 변론 종결 시인의 일건. 행정처의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안에서 다른 처분 사유를 추가 변경할 수 있으며 이는 사실신 변론 종결 시까지 허용된다. 아까 얘기한 거예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소송 계속 중 처분의 추가 변경이 가능하고 고등법원의 변론 종결시까지는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나머지 나온 건 과연 처분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인정이 안 된 거는 처분청이 결국 패소하는 거예요. 증거고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인정된 건 처분청이 그 사유를 들어 그걸 주장할 수 있는 자기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할 수 있는 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내용들은 이제 결국 우리가 클리어하게 이 판례에서 또 시험에 나니까 이걸 정리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어렵거나 좀 암기하고 그렇게 어렵게 하는데 암기하려고 하시지 말고 일단은 내용을 내가 설명해 주는 대로 좀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머리에 이렇게 기억에 남게 해주는 그런 작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판례에 대한 부분 하나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 안 된 것, 동일성이 인정된 것, 요거를 갖다 이제 하나하나 좀 검토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가장 첫 번째는 이제 기본적인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것, 동일성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는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이 인정이 안 된다는 것은 결국 행정청이 종전의 불리한 입장을 갖다 개선할 수 없어 소송에서 패소한 결과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해보자고. 하나는 자, 여기는 반을 나눠서 좀 한번 해보자고. 자,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인정 안 된 것.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 안 됐다는 것은 행정청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인정된 것.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한번 머리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아까 뭐예요? LPG 첫 번째 LPG 충전소 허가 반려. 자, 이 반려 소송에서 첫째 아까 한 내용이죠. 100m 이격거리 내의 주민 반대. 100m 반려 소송에서 반려에 대한 취소 소송이지. 반려에 대한 취소 소송. 취소 소송에서 주민 반대. 주민이 반대한다. 주민이 동의하지 않는다. 이거와 주민 반대와 뭐와 동일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근데 주민 반대 없다는 거와 또 하나는 누구예요? S자 커브 언덕길이라 폭발 위험. 이거는 동일성이 없다는 거죠. 따라서 당초 주민 반대를 해서 반대가 있다고 그랬는데 사실 보니까 주민의 동의를 다 받았다 그러면 LPG 충전소 반려 취소송에서 결국 LPG 충전소가 허가될 수 있는 거예요. 허가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죠. 허가가 가능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단독 주택용지 원가 공급 거부 처분. 단독 주택용지 원가 공급 거부 처분해서 이거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이 어떤 거 아니에요? 2주 대책 시행 기간을 도구하여 2주 대책 시행 기간 도과.
도과해가지고 도과했기 때문에 이 단독주택 용지를 공급하지 못한다는 사유와 또 어떤 사유가 동일성이 없다는 거예요. 사업지구의 가옥소유자, 사업지구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것. 이거는 기본적인 주장하는 동일성이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죠? 이주대책 시행 기간이 도과해가지고 이주대책 시청 권리가 없다는 거와 사업지구의 가업 소유자가 아니라는 거는 기본적 동일성이 인정이 안 된다. 아까 말했어요. 온천 신고 반려처분에서 어떻다는 거예요? 온도 미달과 뭐가 가다니까 공공사업에 지장을 준다. 이거는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없다는 거죠. 따라서 온천 신고를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결론에 이제 도달하게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석유 판매업 허가. 네 번째, 석유 판매업 허가. 석유 판매업이 뭐예요? 석유 판매업 허가 거부. 석유 판매업 허가 거부. 석유 판매업이 주유소잖아요. 주유소 아니에요? 주유소. 석유 판매업 거부하면서 사유가 뭐냐면 군부대장 동의 없다는 사유와 뭐가 관련이 동일성이 없다는 거예요. 탄약창 근접 지점 위치. 이것은 동일성이 인정이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이건 동일성이 인정이 안 돼서 행정청이 이런 주장을 추가 변경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다섯 번째로. 그 다음에 건축 신고와 관련한 행정심판 계속 중이므로 건축 신고 건축물 대장 뭐라는 거예요? 건축물 대장 기재 신청서 반려처분. 반려처분에서 어떤 것이 기본적 사실관계에 동일하지 않다는 거예요. 행정심판 계속 중이다. 심판 계속 중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기재 신청을 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과 뭐가 같이 동일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일성이 없는 게 토지 형절 변경 행위를 하였다. 허가 없는 무허가 토지 형질 변경을 했다는 건 사유, 또는 하천구역 지정 고시 예정이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 기재 신청서를 반려한다는 이 기본적 사실관계는 추가로 할 수, 행정청이 일 사유가 이게 일 사유예요. 일 사유고 이 사유가 있는데 이 사유를 추가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추가할 수 없다면 패소가 잘못하면 소송에서 패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로 뭐예요? 범죄 예방,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정보 공개 거부 처분했어. 거부처분은. 그런데 이거에 대해 정보 공개를 거부하니까 이 거부 처분에는 취소송을 제기하겠지. 그래서 행정청이 당초 주장하는 거는 뭐냐면 범죄 예방 차원, 또는 개인의 신상,
개인 식별 정보, 식별 정보이기 때문에 개인의 주민등록 마냥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범죄 예방 개인의 식별 정보이기 때문에 그 공개를 할 수 없다 이런 거와 또 하나는 추가하는 사유가 의사결정 과정과 결정 과정은 내부 의사결정 결정 과정과 내부 검토 사항이면 공개 안 해도 되죠. 내부 검토 과정에 있다. 당초 정보 공개를 안 해, 정보 공개 요구에 대해서 갑의 신청에 대해서 행정청이 공개 거부를 하면서 범죄 예방 및 계획 식별 정보와 관련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추가로 뭘 하냐 의사결정 과정이 있고 결정 과정이 있고 내부 검토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정보 공개가 그 사안의 처분에 대한 사안이 공개가 안 된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이건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이제 2번에 이거는 일반적인 처분에 대한 부분이죠. 처분. 1번은 처분에 대한 거고 2번에 대한 이제 법령도 마찬가지. 법령도 보면 법령 보세요. 의료요양기관 지정 취소 처분 당초의 처분 사유인 그 의료보험 보면 뭐라는 거예요? 의료요양기관 지정 취소 처분. 의료보험.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의료보험, 건강보험이죠. 의료보험 뭐예요? 의료보험. 요양기관은 의료보험이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요양기관이냐 아니냐. 지정을 갖다 취소했다. 취소. 의료보험 요양기관을 갖다 의료보험 적용을 받고 있었는데 지정을 취소했다. 그 사유가 뭐였었냐? 당초는 본인 부담금 수납대장 수납대장을 갖다가 어떻게 갖다고 비치하지 않았다. 이거와 뭐와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다. 기본적 사실관계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계 서류 제출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다. 따라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관계 서류 제출 명령을 미행했다는 이런 처분에 행정청의 처분 사유에 재판 과정에서 추가하는 것은 허용이 안 된다. 그러면 혹시나 이것 때문에 행정청이 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정 취소를 철회해야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두 번째. 이거 시험에 났던, 두 개는 시험에 났던 거네. 종합 술 파는 거예요. 주류 도매업. 난 술을 싫어하니까. 주류 도매업 면허 취소 처분. 자, 종합 주류 도매업 면허 취소 처분. 술 파는 거 도매업 취소 처분을 하면서 취소 처분 사유로 첫째, 지정 조건 6호는 뭐냐면 무자료 주류 판매야. 무자료 주류 판매는 뭐예요? 영수증 안 받고 그냥 받고 했단 말이야. 자료가 있어야 되겠지. 이게 근거로 하면 무자료 주류 판매를 해왔기 때문에 영수증 주고받고 않고 신용카드로 술 팔면서 기록 안 나기 때문에 술 못 팔게 하는 지정 취소로 해요. 그거에서 뭐라고 보냐면 지정 조건 메토요. 지정 조건 메토 2호. 2호는 뭐냐? 2호는 무면허업자에 대한 주류 판매. 업자에 대한 주류 판매. 이거는 같지 않다는 거죠.
당초는 영수증이고 술 팔면서 영수증 같은 거 안 했다고 해놓고 나중엔 종합주류 판매 도매도 하나 본데 도매도 하는데 밀면허업자에 대해서 도매를 또 남기는 것도 있었다. 이거를 주장하고 이거와 이거는 같지 않다는 거예요.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 말이죠, 그죠? 그다음 이것도 시험에 났네. 시험에 났네. 뭐를 하면서 시세 완납 증명서 시세는 시의 세금이요. 시세 도의 세금 도세 지방세 하는 것만 시세 시의 세금을 완납 증명서를 발급해 줘야 되는데 이 발급을 갖다가 거부 처분을 하면서 당초 사연은 시세 완납 증명서를 왜 안 띄워줘요 하니까 당초에는 중장비 취득세, 중장비 불도저, 중기 취득세 체납해갖고 완납 증명서를 띄워가야 뭘 할 텐데 안 띄워줘요 이렇게 했는데 두 번째는 소송이 진행 중에 행정청이 아니 중기 취득세 체납뿐만 아니라 자동차세도 체납했어. 중장비 불도저하고 자동차는 틀리죠. 중장비 타고 불도저 타고 출근하는 사람 없잖아. 자동차세 체납했다. 이렇게 이거 중기 체납뿐만 아니라 자동차세도 체납했어. 이렇게 주장하는 건 이건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아서 허용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둘 다 시험에 났던 거예요. 서울시는 이런 거 좋아하네. 세금. 아이고 뭐 저기가 나오네. 저거 나오네. 감봉첨 징계사유 추가 변경에서 행정청이 그 공무원에게 대해서 감봉 처분을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 아니 이 교육청에서 했네. 교육청이 교육청 직원에 대해서 감봉 처분할 거 아니에요. 감봉 처분 징계를 준 거예요. 징계를 하면서 감봉 처분하면서 감봉 처분을 하니까 법원에 감봉 처분 취소송을 제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감봉 징계 사유가 첫 번째는 뭐라고 했었어요. 첫 번째는 당구장이 감봉 처분 그러니까 정화구역이라고 학교 인근에는 당구장 이런 거 못 들어오셨잖아요. 그래서 이 상대 정화구역, 절대 정화구역이 있는데 이게 300m 이제 여기는 250m인가 얼마인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사실은 230m 떨어져 있는데 당구장이 학교 근처에 이걸 310m 떨어졌다고 그래가지고 이 당구장을 갖다 학교 정화위원회에 이거 승낙을 된 것처럼 해가지고
그 교육청에서 이제 뭐 당구장을 허가를 해줬을 거죠. 허가를 안 해준 거지. 안 해준 거지. 이건 허가를 안 해준 거지. 허가를 안 해줬나? 안 해줬는데 왜 취소승을 해? 허가를 해준 거지. 심의위원을 면제. 이거 그러니까 심의를 멀리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이제 230m 떨어졌는데 300m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심의위원을 통과해가지고 당구장을 승낙을 동의를 해준 거예요. 근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 징계 감봉처분 취소송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니고 나중에 이건 뭐 아닌 것도 같기도 하고 하니까 나중에 뭐라고 되느냐, 정부 문서 규정 위반해가지고 문서 규정 위반해가지고 뭐를 했다는 거예요. 결제 서류 도면에 상사의 결제 받음 없이 거리 표시. 상사의 이 결제 받음 없이 거리 표시. 이렇게 썼다는 거지.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근데 요 두 가지는 동일성이 인정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하나 남았나? 하나 남았나? 자, 침해적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 자, 그 밑에 볼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 자, 침해적 처분인데 쓸 데가 없네요. 여기 여러분 안 보일 것 같은데. 예. 자,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시킨 이 사건 처분에서 그 처분 사유로 단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과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이 사건 처분 사유로 내세우고 있는 같은 조항 제10호 초정의 계약 이행과 관련된 공무원의 뇌물 준거. 자, 이거 여기다 쓰기가 그러네. 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입찰 참가 자격, 자격 제한에서 뭐가 동일하지 않다는 거예요. 계약 미행이지. 계약 미행과 뭐가 같지 않다는 거예요.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것, 당연히 다르지. 이건 공무원에게 뇌물 준 것, 이거는 처분, 법원에서 소송 중에 처분의 사유,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한 사유가 이걸 당초에는 계약 미행으로 했는데 공무원에게 뇌물 준 것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왜? 기본적 사실관계, 법적으로 평가하기 전에 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이런 경우는 이제 그 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는 원고가 승소하기가 쉽다. 처분청이 이제 패소하기가 어렵다 그 말이죠. 원고가 패소하기 쉽다. 처분청이 패소하기 쉽다. 원고가 승소할 가능성이 많다 그 말이죠. 자,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이걸 다 하려면 또 시간이 좀 더 있어야 되겠네. 응? 이 많은 걸 하려면 지금 얼마나 됐어? 시간은 거의 한 시간은 돼가는데, 그지? 자, 좀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해볼게요, 그럼. 자, 그 다음에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된 거. 자, 볼게요. 자, 처분 근거 변경만 추가 변경하는 경우. 자,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 시간이 적당하지 않네, 그지? 10분 안에 이걸 할 수가 있나? 이 많은 걸? 그냥 좀 한 대까지 그냥 해보자고. 자, 헌법재판소에서 뭐 당초 근거 법령이 뭐라고? 법령이 위헌이다. 위헌 판결 나니까 어떤 규정을 새로 뒀다는 거예요. 그러자
자동차 운송사업 면허 취소 처분에서 헌법재판소의 당초 근거법 등이 위헌 판결이 나자 적법한 근거 법령 추가 이건 가능하지, 그죠? 가능하지 않아. 딱 가능하게 보이잖아. 자,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이제 인정되는 거죠, 그죠? 처분청이 처분 당시에 정치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처분의 근거 법령만 추가하는 거. 처분의 이 근거 법령이 없었는데 처분의 근거 법령 추가. 당초 처분의 근거 법령이 없었는데 처분의 근거 법령을 추가한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그렇죠. 그래서 대전시장이 음주운전 이것도 이제 대전시장이 음주운전을 한 개인 택시 운전사가 음주운전해가지고 된 택시 면허를 취소하면서 자동차 운송사업법 31조 1항 3호의 소정의 면허 취소 사유와 같은 법 41조 시행규칙의 취소 사유는 처분의 근거법 등이 같단 말이야. 같다. 주치는 주치. 술주자야, 술에 취한 중 운전 해가지고 뭐를 한다고? 개인 택시 사업 면허 취소했는데 그 처분의 근거 법령을 더 상세히 추가한 거. 이거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하요. 문제 없다는 거죠. 가능하죠, 그죠? 그 다음에 처분의 동일성이 인정된 경우. 자, 이것도 여러분이 혼자 이해하려면 굉장히 어려울 텐데, 처분을 하면서 무슨 처분을 하느냐? 운송사업면허 일부 운송사업 면허를 해주는데 증차 면허를 해줘. 운송사업 면허 및 증차 인가처분. 기존에 자동차 버스 운송사업을 하고 있어. 버스 운송사업을 하고 있는데 버스 6대도 증차해갖고 사업을 해. 이렇게 이제 인가처분, 사업 면허 및 인가처분을 해주면서 행정청 A가 갑 회사에게, 버스 회사에게 어떤 조건을 줬냐? 이렇게 하지 말라. 어떤 조건을 줬냐? 준 조건은 직경하라, 직경. 버스 6대를 갖다가 직경하라, 직경. 직경이라는 건 버스를 사갖고 직접 경영을 하라는 거지. 지입제라는 건 뭐냐면 지입은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게 지입을. 다른 사람이 버스를 사갖고 들어와. 버스 회사가 버스를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버스를 사갖고 들어와가지고 이 버스 회사에서 일하고 일종의 돈을 받는 게 지입제요. 그리고 직영해라고 그랬는데 뭐라 그랬어? 직영하라는데 지입제로 운영을 했어. 따랐어. 그래서 따라서 여기서 보면 명의 이용 금지 그래서 명의 이용 금지 위반했다는 사유와 직영, 명의 이용 금지라는 건 직영해놨던 이 사유는 동일성이 인정된다, 그 말이에요. 동일성이 인정된다. 명의 이용 금지라는 건 다른 사람 명의 빌려서 하지 말라는 거, 직영하라는 이런 증차인가 처분 취소성에서 이거 있다는 얘기요. 일부 처분 취소 등에 대해서. 그 다음에 거부 처분에 대한 추가 변경. 이제 이건 거부 처분에 대한 추가 변경. 그 다음에 자, LPG 충전소. 이것도 마찬가지죠. 허가 LPG 충전소, LPG 액화가스, LPG 충전소 차 운전하는 사람 다 알죠. LPG 충전소. 허가 기준 위배돼 가지고 LPG 충전소 허가를 안 해준다는 거와 그 다음에 이격거리 기준 위반, 이격거리 기준 위반
위반했다는 거는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다. 추가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허가 기준에 위배해서 LPG 충전소 허가를 갖다 반려 사유로 어디에 갔나 그 부산 동래구청장이 반려 처분했는데 허가 기준 위배와 이것거리 기준 위배는 같은 동일성이 인정된다 그 말이에요. 또 이것도 마찬가지야. 검찰 보존 사무규칙 제20조 검찰 보존 사무규칙 제20조, 제20조의 내용도, 정보 공개 거부는 20조의 구정도 개인의 신상을 식별할 수 있으니까 그렇겠죠. 식별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언론개혁연대가 정보공개 청구를 법무부에 했는데, 법무부에서 이걸 거부했는데, 거부한 사유가 공공기관 정보에 관한 법률, 검찰보존 사무규칙 제20조도 개인정보 식별과 관련되고, 그 다음에 정보 공개,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정보공개법에 나오는 내용도 개인정보 식별이다. 식별이다. 따라서, 그 법령의 명칭은 다르지만 이 추구하는 개인적 식별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건 처분의 추가를 법무부 장관이 거기다 넣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도 제주도에서 있었던 일이죠. 제주도에서 북제주군 구자읍장이 산림 형질 변경 불허가 구자읍장 제주도 북구자읍지 산림 형질 변경 불허가를 해주면서 불허가 사유로서 제주도 북제주군에다가 단독주택단지를 진다고 그래. 산림 형질 변경 안 된다고 하면서 첫 번엔 준농림 지역이다. 불허가 사유로서 일은 준농림 지역이요. 준농림 지역이라 안 돼. 어떻게 단독주택 와서 제주도 와서 짓고 살라고 그래. 안 돼. 이렇게 했는데 두 번째는 왜 안 되는 이유가 자연 생태계 그런 맞겠지. 중농림 쪽에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고 이걸 갖다 교란시킨다. 맞지. 그지? 난 제주도 개발을 반대하는 사람이라 더 맞네. 자, 준농림 지역이다. 여기다 단독주택단지 지려고? 안 되지. 자연 생태계가. 그래 돈 벌려고? 돈 버는 건 좋은데 안 된다. 자연을 보호하자. 그런 말이지. 이거는 기본 사실관계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 그 말이에요. 처분에 추가 변경이 가능하다. 그 다음 주유소 석유 허가를 갖다 거부하겠지. 허가를 거부하면서 석유 판매업이 주유소 허가 거부를 하면서 토지 형질 변경 법에 의한 왜 주유소 허가를 거부했느냐? 행위제한인데 국토교통부의 법에 보면 행위제한이 있어요. 행위제한은 행위라는 건 개발 행위를 제한한다는 이유와 토지 형질 변경, 요건 미구비 같은 얘기 아니야. 행위 제한은 개발 행위 제한이라는 거예요. 개발 행위를 하려면 토지 형질 변경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토지 형질 변경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다는 거. 이거는 동일성이 인정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시간이 너무 지났나? 다 해가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두 개 나왔네. 자, 요거는 여러분들 때 잘 이해가 8번 문제는 이해가 좀 안 될 수가 있는데 감액 경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감액 경정
처분 취소 소송. 자, 소송에서 자 보자고. 동일 과세 처분 취소송에서 마찬가지로 감액 경정 청구에 대한 그치 이게 말을 잘못 썼어. 내가 좀 이해한 게 감액 경정 거부 처분이겠지. 거부 처분이겠지. 감액은 뭐예요? 세금을 깎아달라는 거예요. 세금을 깎아달라는 거에 대한 거부 처분이요. 거부 처분 취소송을 해서 왜 세금을 안 깎아줄까 하는 것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어떤 사유를 댔을 거 아니에요? 사유를. 왜 세금을 안 깎아주냐. 사유에 대해서 과세관청이 당초 내세웠던 거부처분 사유, 이해의 사유도 그 거부처분 취소송에서 새로이 주장할 수 있다. 왜 그러냐? 이거 감액경정 거부처분에서 취소소용 그 사유를 갖다가 추가 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 이유가 추가 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 이유가 왜냐하면 개개의 그 보면 여기서 취소원으로 심판 대상이 과세표준 신고세액 유죄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과세표준과 세액 어떤 대상에 얼마의 세율로 얼마를 할 것인지 이거에 대한 불만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납세자가 이거에 대한 감액을 요청을 해서 감액에 대한 거부처분에 대한 거부처분을 감액에 해줬는데 감액에 대한 거부에 대해서 취소송을 감액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겠지. 그러니까 안 돼. 그런데 감액을 안 해준 원래의 원인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인인데 이 원인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세표준과 세액은 딱딱 법에 나오잖아.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걸 갖다가 추가 사유를 넣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이해를 잘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때 마지막.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한 경우 폐기물 처리사가 부정적. 이 부적정 통보 이거 많이 나왔었죠. 부적정 통보, 폐기물 처리 사업. 이거 하면서 사유가 뭐예요? 하나는 농업 경영과 농어촌 생활 환경에 인근 농지 피해, 폐기물 처리하면서 인근 농지 피해, 농지 피해, 인근 농지 피해를 준다는 그런 사유와 인근 주민의 생활이나 주변 농업 생활에 피해를 준다. 주민 생활, 농지 피해나 주민 생활 피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생활 피해나 같은 동일성이 인정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 했는데 그 기출 문제는 4문제밖에 안 되는데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어요. 그래서 기출 문제는 줌으로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장하게 굉장히 많은 내용을 공부하고 했는데 여러분이 혼자 공부하면 정말 어려워요. 나 이거 혼자 공부하면서 이게 뭔 말인지 이해도 안 가고 혼자 공부했는데 내 강의를 들으면 그래도 아무래도 좀 수월할 거예요. 이해가 되면 암기하는 건 그건 시간 문제예요. 맞추는 건 시간 문제니까 그렇게 좀 참고 공부하도록 하고 그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그 기출 문제는 몇 문제 안 돼도 줌으로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고생했어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칠게요.